도윤아, 우리 왔어. 너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어? 밥은? 도윤아,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도윤아. 내가 태어나던 날 아니, 우리가 널 만난 날. 병원 앞에 작은 담요에 쌓여 있었어. 그날부터 널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 왜요? 왜 말 안 해주신 거예요? 30년 동안. 미안해, 도윤아.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말하기 무서웠어. 내가 우릴 떠날까봐. 그럼 그동안 저한테 했던 말들은 전부 거짓이었어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우린 사랑을 선택한 거야. 진실을 숨긴 사랑도 사랑일 수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흐릿하게 내린다. 나는 현관문을 열며 우산에 묻은 물기를 털었다. 거실 탁자 위에 엄마의 쪽지가 놓여 있다. 도윤아, 아빠 병원 검진 때문에 일찍 나갔어. 택배 오면 좀 받아줘. 엄마. 딩동. 택배 기사님이 박스 2개를 내밀었다. 나는 도장을 찍고 받아들었다. 하나는 엄마 이름, 다른 하나는 한서윤. 한서윤? 우리 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 주소는 맞는데 이름만 다르다. 발송일란에는 법무법인 세종이라고 적혀 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열어볼까? 손은 이미 테이프를 뜯고 있었다. 박스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 나는 봉투를 열었다.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아동 성명 김도윤 출생명 미상. 입양일자 1995년 11월 23일. 생모 성명 한서윤. 입양 부모 김재훈, 박미란. 숨이 멎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가 다시 집어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다. 다음 장에는 병원 기록이 있었다. 1995년 11월 21일 서울 병원 앞 보호시설에서 발견된 신생아. 담요에 쌓여 있었음. 그 아래 손글씨 메모.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제가 지킬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서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나는 입양하였어? 거실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엄마, 아빠, 그리고 나. 활짝 웃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발표 날. 그 모든 사진 속에서 나는 김도윤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 들린 서류는 말한다. 너는 한서윤이라는 여자가 낳아서 버린 아이야.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까만 머리, 쌍꺼풀 없는 눈, 둥근 얼굴. 엄마를 닮지 않았다. 아빠의 코도 아니다. 왜 이제야 보이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화면을 본 채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여보세요? 도윤아, 너 밥 먹었어?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따 봐요. 나는 전화를 끊고 입양 계약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엄마, 아빠 나 입양하였어요? 왜 숨긴 거예요? 30분 후. 딸그락 현관문이 열렸다. 도윤아, 우리 왔어. 엄마가 거실로 들어왔다. 너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어? 밥은? 엄마의 시선이 탁자 위 서류에 멈췄다. 표정이 굳었다. 도윤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도 뒤따라 들어와 서류를 봤다.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봤다.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다. 이게 진짜예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진짜야, 도윤아. 아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태어나던 날 아니, 우리가 널 만난 날. 병원 앞에 작은 담요에 쌓여 있었어. 그날부터 널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 왜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말 안 해주신 거예요? 30년 동안. 엄마가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앉았다. 미안해, 도윤아.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말하기 무서웠어. 내가 우릴 떠날까봐. 그럼 그동안 저한테 했던 말들은 전부 거짓이었어요? 아빠가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우린 사랑을 선택한 거야. 사랑.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진실을 숨긴 사랑도. 나는 일어섰다. 사랑일 수 있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들었다. 옷 몇 벌을 집어넣었다. 도윤아, 어디 가려고?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현관문을 열었다. 뒤에서 엄마의 떨린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아, 내가 세상 어디에 있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가슴이 뛰었어.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비가 내리는 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걸음을 내디뎠다. 친구 수진이의 집 소파는 좁았다. 나는 몸을 웅크리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수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일단 자고 가라는 말만 남기고 방문을 닫아줬다. 핸드폰 화면이 또 켜졌다. 엄마였다. 22번째 부재 중.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갤러리를 열었다. 사진첩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작년 추석, 엄마 생신, 아빠 환갑잔치. 나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사진 하나를 길게 눌렀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나는 얘를 눌렀다. 사진이 사라졌다. 다음 사진. 중학교 졸업식 날 엄마가 내 어깨를 감싸고 웃고 있는 사진. 삭제. 다음 사진. 아빠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삭제. 다음 사진. 가족여행. 삭제. 손가락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왜 지우고 있는 거야, 나는.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 웃음들이, 저 따뜻함들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도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30년 동안 진실을 숨긴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어떻게 보고 있어. 새벽 3시, 나는 마지막 가족 사진을 지웠다. 갤러리가 텅 비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세수를 하고 거울 속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까만 머리, 쌍꺼풀 없는 눈, 둥근 턱선. 엄마는 쌍꺼풀이 진했다. 아빠는 턱이 각졌다. 왜 이제야 보이는 거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나는 누구지? 수진이가 문을 두드렸다. 도윤아, 아침 먹을래? 응, 고마워. 오후 나는 입양 계약서를 다시 꺼내 펼쳤다. 서류 귀퉁이에 주소가 적혀 있었다. 손글씨였다. 서울시 관악구동 123-45. 이게 한서윤의 주소일까? 나는 스마트폰으로 주소를 검색했다. 지도가 떴다. 여기서 지하철로 40분 거리. 가볼까? 아니, 왜 가? 날 버린 사람을 왜 찾아가? 하지만 손은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다. 수진아,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볼 사람이 있어. 지하철 안은 붐볐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 형광등 불빛이 반짝거렸다.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안녕하세요. 저 30년 전에 버려진 아이예요? 왜 저를 병원 앞에 두고 가셨어요?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40분이 금방 지나갔다. 관악구동은 오래된 동네였다. 좁은 골목길, 낡은 빌라들, 담벼락에 붙은 벽보들. 나는 주소를 보며 골목을 걸었다. 123-45. 허름한 2층 빌라 앞에 섰다. 문패에 희미하게 이름이 남아 있었다. 한서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다. 짧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녀가 나를 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혹시 한서윤 씨 맞으세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도윤이? 그녀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봤다. 어떻게 날 찾았어? 입양계약서에 주소가 있었어요. 그녀는 비틀거렸다. 문틀을 붙잡았다. 들어와. 집안은 좁았다. 작은 거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벽에는 액자가 몇 개 걸려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다. 손이 떨려 컵이 덜그럭거렸다. 미안해.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그때는 널 지킬 힘이 없었어. 나는 20살이었고 미혼모였고 부모님한테 쫓겨난 상태였어. 매일 편의점 야간 알바로 겨우 먹고 살았는데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너무 기뻤어. 근데 동시에 무서웠어. 어떻게 키우지? 분유도 못 사는데 너를 굶길 순 없었어. 그래서 병원 앞에 두고 가셨죠?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누군가 널 발견하고 더 나은 가정에서 키워줄 거라고 믿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물을 마셨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때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로 향했다. 가족 사진이었다. 한서윤, 그리고 한 남자,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 나는 얼어붙었다. 저 사진은 뭐예요? 한서윤이 사진을 봤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내 가족이야. 재혼했어. 8년 전에.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어. 가슴이 무너졌다. 나를 버린 엄마에게 나 말고 다른 가족이 있었다니. 그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요? 저는 어땠어요? 한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일어섰다. 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도윤아, 잠깐. 이제 그만 갈게요.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뒤에서 한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골목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버려진 아이였구나. 그리고 그 엄마는 새 가족을 만들었구나. 눈물이 흘렀다. 수진이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쓰러졌다. 핸드폰에는 엄마의 문자가 쌓여 있었다. 도윤아, 제발 연락 좀 해줘. 내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걱정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문자를 읽고 지웠다. 그리고 한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도윤아, 다시 전화해줘서 고마워. 물어볼 게 있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때 왜 저를 버렸는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요? 한 번이라도 저를 찾으려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못했어. 왜요? 무서웠어.
내가 날 원망할까봐. 그리고 내 새 가족한테 피해를 줄까봐. 새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그 가족은 제 존재를 알아요? 아직 남편은 몰라. 아들도. 그럼 말해주세요. 저 이제 알 권리 있잖아요. 도윤아, 제발. 말 안 하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할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틀 후 한서윤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와줄래? 남편한테 말할게. 나는 약속 시간에 맞춰 그녀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한서윤이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들어와. 거실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다. 한서윤의 남편. 안녕하세요. 나는 목례를 했다. 그는 나를 차갑게 쳐다봤다. 앉아요. 나는 소파에 앉았다. 한서윤은 부엌 쪽에 서서 손을 비볐다. 남편이 입을 열었다. 서윤한테 다 들었어요. 당신이 30년 전 아이라고. 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가족한테 이건 청천벽력이에요. 서윤이는 과거를 묻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떡해요? 없던 일로 하고 살아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우리 아들 생각 좀 해줘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갑자기 형이 있다는 걸 알면 충격받을 거예요. 그럼 저는요? 나는 소리를 높였다. 저는 30년 동안 속고 살았어요. 충격받을 권리도 없어요? 그건 아니지만. 됐어요. 나는 일어섰다.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 와서. 한서윤이 다가왔다. 도윤아, 미안해. 시간을 좀 주면. 시간이요? 나는 그녀를 봤다. 30년도 모자라요?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수진이네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수진이가 연락했어. 엄마가 일어섰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도윤아, 제발 집에 가자.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도윤아, 엄마도 저버리실 거예요? 엄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야, 도윤아. 한서윤 만나고 왔어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그 사람 만났어? 네. 그 사람한테도 새 가족이 있더라고요. 저 말고. 그리고 그 사람 남편은 저보고 과거를 묻고 살래요. 나는 웃었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도 제가 그냥 조용히 자식 노릇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실 같은 건 묻어두고. 도윤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는 소리쳤다. 왜 말 안 해주신 거예요? 제가 물어볼 기회라도 주셨어야죠.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들었어요. 한서윤한테도 엄마한테도.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밤이 깊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핸드폰에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다. 도윤아, 내가 한서윤 씨를 만난 건 엄마도 알고 있었어. 사실 우린 연락하고 지냈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 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연락하고 지냈다고? 핸드폰을 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대신 수진이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자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식탁 위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또 택배? 나는 송장을 봤다. 발송인 법무법인 세종, 수령인 김도윤. 이번엔 내 이름이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테이프를 뜯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과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다. 공책 표지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도윤이에게 서윤. 나는 공책을 펼쳤다. 일기였다. 1995년 11월 21일. 오늘 내 애를 보냈다.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엄마가 됐다. 1996년 3월 2일. 박미란 씨에게 첫 편지를 받았다. 도윤이가 건강하다고, 웃는다고, 감사하다. 2000년 5월 10일. 도윤이가 유치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진을 보냈다. 내 애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다. 나는 숨이 막혔다. 편지 묶음을 풀었다. 엄마 아니 박미란의 필체였다. 서윤 씨, 도윤이가 오늘 처음 걸었어요. 서윤 씨, 도윤이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서윤 씨, 도윤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30년치 편지. 두 여자는 서로 연락하고 있었다. 나를 함께 키우고 있었다. 나는 공책을 안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나는 밤새 일기를 읽었다. 1998년 12월 24일. 미란 씨가 도윤이 사진을 보냈다. 산타 옷을 입고 웃고 있다. 내가 안아줄 수 없는 아이. 하지만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2005년 3월 1일. 도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미란 씨는 매일 아침 도윤이 머리를 빗겨주고 도시락을 싸준다고 했다. 내가 해주지 못한 일들. 2010년 8월 15일. 도윤이가 사춘기라고, 미란 씨와 자주 싸운다고. 우리 아들도 그랬을까? 내 아들과 싸워볼 기회조차 없었다. 한서윤의 글씨는 페이지마다 번져 있었다. 눈물 자국이었다. 엄마 박미란의 편지도 읽었다. 서윤 씨, 도윤이가 오늘 엄마라고 처음 불렀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동시에 당신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의 첫 엄마는 당신이니까요. 서윤 씨, 도윤이는 당신을 닮았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는 것, 화가 나면 입술을 깨무는 것, 전부 당신을 닮았어요. 서윤 씨, 도윤이가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 다 컸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용기 내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줬으니까요. 새벽 5시,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2025년 10월 15일. 미란 씨, 도윤이가 알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이 일기와 편지를 보내요. 부디 도윤이가 이해해 주길. 손이 떨렸다. 두 여자는 30년 동안 나를 함께 지켜봐 왔다. 나는 일기를 안고 울었다. 아침 7시 나는 거실로 나왔다. 엄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엄마가 돌아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도윤아 언제 들어왔어? 어젯밤에. 그리고 이거 다 읽었어요. 나는 일기와 편지를 들어 올렸다.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아, 그건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다. 한서윤 씨랑 연락하고 지낸 거, 제 사진 보내주고 제 이야기 나눈 거, 왜 숨긴 거예요? 엄마가 다가왔다. 너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넌 우리 아들이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키우고 싶었어. 근데 한서윤 씨한테는 제 소식을 계속 보내주셨잖아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도 엄마니까. 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한서윤 씨 불러주세요. 오늘, 여기로. 도윤아,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두 분 다한테서. 오후 3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한서윤이 서 있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엄마와 아빠가 앉아 있었다.
한서윤은 그들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미란 씨, 재훈 씨 오랜만입니다. 엄마가 일어나 한서윤을 안았다. 서윤 씨 고생 많으셨어요. 두 여자가 울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세 사람이 나를 봤다. 한서윤 씨, 응. 저를 버린 거 후회해요? 한서윤이 눈물을 흘렸다. 매일 후회했어.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동시에 최선이었다고도 생각해. 그때 내가 널 키웠다면 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나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버거웠으니까. 그럼 왜 연락하신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대답했다. 내가 먼저 연락했어, 도윤아. 내가 돌되던 해에. 서윤 씨가 궁금할 것 같아서. 왜요? 저 입양하신 건데. 너를 낳은 사람도 엄마니까. 그 마음을 무시할 순 없었어. 나는 한서윤을 봤다. 그럼 왜 저를 직접 만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한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웠어. 내가 날 원망할까봐. 그리고 미란 씨 가족에게 폐가 될까봐. 너희는 완벽한 가족이었으니까. 내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았어. 완벽한 가족.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30년 동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아빠가 입을 열었다. 도윤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겁이 많았어. 진실을 말하면 내가 우릴 떠날까봐. 저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진실을 알았어도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네 사람 모두 울었다. 한참 후 나는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세 분 다 저를 사랑하셨구나.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도윤아. 한서윤도 내 손을 잡았다. 널 보낸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날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나는 두 손을 꽉 잡았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네요. 세 사람이 나를 봤다. 저는 두 배로 사랑받은 거였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기로 했다.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한서윤은 옆에서 설거지를 도왔다. 두 여자가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일게요. 엄마가 말했다. 도윤이 김치찌개 좋아해요? 한서윤이 물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매운 거 좋아했어요. 나랑 똑같네. 한서윤이 웃었다. 엄마도 웃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아빠가 옆에 앉았다. 도윤아. 네. 괜찮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제 조금은. 아빠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넌 강한 아이야. 늘 그랬어. 아빠. 응? 저 앞으로도 아빠 아들이어도 돼요?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바보야. 넌 영원히 내 아들이야. 식탁에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 차려졌다. 우리는 네 명이 둘러앉았다. 이상한 가족 구성이었다. 양부모, 친모, 그리고 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순간이 편안했다. 자, 먹자. 아빠가 수저를 들었다. 우리도 따라 들었다. 한서윤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우와, 정말 맛있네요. 미란 씨, 요리 솜씨가. 서윤 씨도 한번 해보세요. 도윤이한테 해주고 싶으시죠?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한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두 여자를 번갈아 봤다. 이게 가족인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법으로 맺어진 가족도, 완벽한 가족도 아닌 그저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 밥을 다 먹고 엄마가 커피를 내왔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아빠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천천히 생각해도 돼. 엄마가 말했다. 우리는 기다릴게. 한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윤아, 나는 내 인생에 억지로 끼어들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만큼만 연락하면 돼. 나는 한서윤을 봤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응? 한서윤 씨도 제 엄마잖아요. 한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윤아,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엄마예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 나는 엄마를 봤다. 그리고 엄마는 저를 키워주신 엄마고요. 엄마도 눈물을 흘렸다. 두 분 다 제 엄마예요. 이제 저는 엄마가 둘이에요. 세 사람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밤이 깊어졌다. 한서윤이 일어섰다. 이제 가볼게요. 늦었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엄마가 말했다. 한서윤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나는 따라 나왔다. 한서윤 씨, 응? 다음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한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당연하지. 왜? 같이 밥 먹어요. 한서윤 씨가 만들어준 음식 먹고 싶어요. 한서윤이 미소 지었다. 그래. 꼭 만들어줄게.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한서윤이 얼어붙었다. 정말? 네. 이상하지만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한서윤이 나를 껴안았다. 고마워, 도윤아. 정말 고마워. 나도 그녀를 안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친모를 안았다. 한서윤이 떠나고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비는 이미 그쳤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까만 머리, 또렷한 눈, 각진 턱선. 이제는 이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이 얼굴은 한서윤을 닮았고 동시에 김재훈과 박미란의 사랑을 담고 있었다. 나는 도윤이야.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한서윤과 박미란의 아들, 김재훈의 아들. 이제야 진짜 내가 된 것 같아. 핸드폰을 열었다. 갤러리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오늘 찍은 사진 한 장을 열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엄마, 아빠, 한서윤, 그리고 나. 이상한 가족 사진. 하지만 이게 내 가족이었다. 나는 사진을 저장했다. 나는 진짜 누구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모른다. 어쩌면 평생 찾아가는 거겠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2배로 사랑받은 아이였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만들었다. 새벽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김도윤으로, 한서윤의 아들로, 박미란의 아들로, 아니 그냥 나로, 도윤이로.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